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8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목표는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이전 월드컵들과 사뭇 다른데요. 참가국이 늘면서 토너먼트가 더 길어졌고 개최지의 혹독한 자연환경도 복병입니다. 홍명보 후는 과연 8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5분 정독에서 정리했습니다. 과거에는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바로 16강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부터는 32강전이 신설됐는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목표인 8강에 가려면 조별리그 통과 후 32강전, 16강전을 이겨야 하는 건데요. 경기를 한 게임 더 치러야 하는 만큼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토너먼트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좋은 자리를 선점해 올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순위로 32강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후 대진표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A조에 편성됐습니다. 조별리그 경기 일정은 6월 12일 체코전, 19일 멕시코전, 25일 남아공전 순입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8강까지 가는 대진운과 체력 안배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한국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목표가 8강이라면 당연히 조 1위가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진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조 2위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유는 경기 장소와 상대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32강 토너먼트가 새로 생겼는데요. 각 조 1위와 2위가 우선 32강에 진출하고 조 3위라고 해도 성적이 좋은 8개 팀은 32강에 오릅니다. 문제는 이 조 3위 팀들의 전력이 결코 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이 A조 1위로 올라가면 멕시코시티에서 CEFHI조 가운데 한 조의 3위티와 맞붙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 3위와 만나 유리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조 편성에 따라서 모로코, 네덜란드, 일본, 노르웨이 같은 강팀들이 3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A조 1위로 올라갈 경우 32강 경기 장소는 멕시코시티인데요. 멕시코시티는 해발 약 2,200m로 과달라하라보다도 500m 이상 더 높습니다. 반면 A조 2위로 올라가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서 B조 2위와 맞붙는데요. B조에는 캐나다, 스위스, 카타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속해 있습니다. 상대가 B조 중 2위 국가로 불확실성이 낮아지고요. 경기 장소도 고지대가 아니면서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A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A조 3위로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길은 가장 험난할 예정인데요. 우선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 안에 들어야 하고 32강에 가더라도 2조 1위 또는 G조 1위와 승부를 치르게 되는데 이 조에는 독일과 벨기에 같은 강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대표팀의 A조 시나리오는 체코전 승리, 멕시코전 무승부, 남아공전 승리로 승점 7점 이상을 확보해 조 1, 2위를 다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진운에 이어 한국팀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단판 승부에 맞게 체력 분배와 전술 대응이 더없이 중요할 텐데요. 우선 수비 전략입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로토와이어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한국의 공격진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핵심 과제로 수비 조직력을 꼬집었습니다. 로토와이어는 선수층과 개개인의 기량이 2002년 이후 최고 전력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선수가 제 컨디션이라면 A조 어느 팀을 상대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고 무난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수비수 3명을 두는 3백 전술을 쓸 때 좌우 윙백이 공격을 위해 높게 올라간 뒤 생기는 뒷공간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공격폭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포백 시스템이 더 나은 수비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산은 4개 패널 공인구 트리온다 적응입니다. 트리온다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단 4개의 패널 구조로 제작됐는데요. 패널은 공을 이루는 외피 조각입니다. 이 패널 수가 줄면 공 표면이 더 매끄러워지고 공이 날아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의 1, 2차전이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해발 약 1570m 고지대입니다. 고지대는 평지보다 공기 밀도가 낮아서 그만큼 공기 저항도 줄어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슈팅과 롱패스의 비거리가 늘고 공의 속도와 낙하 지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키퍼가 공중볼 낙하 지점을 판단하는데 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산은 날씨입니다. 미국 내륙과 남부, 멕시코에서 열리는 경기들은 더위와 습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기후변화 연구기관의 세계기상특성은 이번 월드컵 일부 경기가 선수 안전 기준을 넘는 고온 환경에서 치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회 기간 과달라하라는 현지 우기와도 겹칩니다. 비가 쏟아져서 수중전이 되면 아무리 정교한 패스 축구를 준비했더라도 실제 경기는 진흙탕 싸움처럼 흐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공전은 몬테레이에서 열리는데요. 선수들의 피로가 쌓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위와 습도까지 겹치면 전술만큼이나 체력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16 월드컵은 참가국이 늘어난 만큼 국제축구연맹이 지급하는 상금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피파는 48개 참가국에 배분할 금액을 기존 7억 2,700만 달러에서 8억 7,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2,800억 원 규모로 늘렸는데요. 본선 참가만으로도 각국 협회는 최소 1,250만 달러를 보장받습니다. 기본 참가 보조금 외에 성적에 따른 배당금도 커졌는데요. 32강에 오른 팀은 최소 1,100만 달러, 16강에 오르면 1,500만 달러, 8강에 오르면 1,900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여기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별도 기부 방식으로 추가 포상금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32강 진출 시 10억 원, 16강 진출 시 20억 원, 8강 진출 시 30억 원을 별도의 기부로 준다는 계획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썼던 대한민국. 하지만 이후 원정 월드컵에서는 아직 8강에 오른 적은 없는데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이번 2016 북중미 월드컵. 홍명보 호가 그 산을 하나씩 넘어서 원정 8강이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시 한번 붉은 악마의 뜨거운 함성 외칠 준비 되셨나요? 지금까지 복잡한 세상 소식을 풀어드리는 5분 정보에서 정리했습니다.